완자 교재로는 페이지 206페이지 내용이고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파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재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설명을 그냥 잘 듣고 생각을 머릿속에 잘 해보세요. 알겠죠? 다음 파동. 파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파동의 정의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대. 파동이란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 시키며 에너지를 이 매질들이 에너지를 전파시킨대. 매질을 진동시키며 파동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 질량 퍼져. 이동하는 현상. 이거를 파동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살짝 걸리는 단어가 있죠. 매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매질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그 중간 공간에 있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얘기를 해. 줄임말이잖아. 매개 물질. 떨리는. 파동을 분단이 좀. 매개하는 물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공간에 채워져 있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파동은 실제로 뭐가 본질이에요? 에너지가 본질이에요.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파동의 본질입니다.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걸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파동의 예로 지진. 바로 생각날 수 있는 게 뭐니? 지진. 일단은 소리부터 나와야 되지 않니? 지금 파동을 내가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소리,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음파라고 얘기하지. 지진. 그 다음에 지진파가 있어요. 지진이 발생을 하면 땅이 꽝 울리면서 에너지가 쫙 퍼져나갈 거 아니야. 지진파에는 두 종류의 파동이 있어. P파와 S파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것도 파동이죠. 그럼 무슨 파라 그래? 물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결파 또는 수면파, 물의 표면에서 발생되는 파동, 수면파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룰 뭐예요? 뭐요? 빛. 다른 말로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파동은 매질이 진동되면서 매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소리를 일단 예를 들어보자.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이 목소리 자체가 파동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현재 소리의 매질은 뭐야? 공기. 공기예요. 이 중간에 채워져 있는 게 공기니까. 그죠? 만약에 소리를 내가 물 속에서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질렀다고 쳐. 물 먹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쳐요. 물 속에서 소리가 퍼져나가 안 나가?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때는 그러면 소리의 매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물이에요. 내가 나무를 두드려. 그러면 소리가 나무에서 전달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매질이 뭐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파동의 정의를 보자면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은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필히 뭐가 있어야 된대? 중간 매개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매질이 없으면 파동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는 매질이 없을 때 전달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우주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런 퀴즈 많단 말이야. 달에 갔을 때 달에서 소리를 질러봐야 옆 사람이 아무리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리를 들어 못 들어? 들어요. 못 들어.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매질이 없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이제 그게 무너지는 그 상식이 깨지는 파동이 있죠. 빛.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좀 예외라고 하기엔 뭐하고, 그래서 파동을 크게 구분을 할 때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과 여기서 얘와 나머지를 구분을 합니다.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 나머지 소리나 지진파나 물결파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리고 중학교 때 파동을 처음 배울 거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공파 행파. 파동은 이제 종파, 횡파로 구분을 한단 말이야. 네. 파동을 횡파와 이렇게. 종파로 구분을 하는데 횡파, 종파의 구분 기준은 뭐냐면 구분 기준은 이거예요. 횡파는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매질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파동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을 비교했을 때 횡파는 진동 방향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90도일 때를 횡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횡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종파는 뭐겠니?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을.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전달되어 나아가는 방향이 나란. 서로 나란하다 또는 평행하다 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종파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횡파의 대표적인 지금 이 네 가지 뭐 여기에 쓰여져 있는 파동의 예들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횡파의 예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빛. 지진파의 S파예요. 일단 그리고 빛입니다. 물결파. 그리고 물결파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예시 중에서 종파에 해당되는 거 딱 두 개뿐이 없다는 얘기지. 지진파의 피파 그리고 소리, 음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얘기야. 주먹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네들이 주먹 자체가 매질이라고 칠 겁니다. 근데 이 주먹 한 곳에 탁 때려가지고 에너지를 줬어. 그래서 얘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쳐. 진동이란 얘기는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뭐 한다는 뜻이야. 떨린다, 이게 진동이에요. 그래서 얘 에너지를 줬더니만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얘가 진동을 한다고 쳐. 진동은 당연히 운동 에너지 있겠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얘한테 전달했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래서 얘가 떨리기 시작하니까 시간차를 두고 얘가 떨리기 시작하더래. 진동하기 시작하더래.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누구한테 줘? 옆에 있는 애한테 줬어. 그러면 얘도 이제 진동하기 시작하겠지? 얘가 또 옆에 있는 애한테 줬어. 또 진동하기 시작하겠지?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더래.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약간 시간차를 두고 다윤아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좀 어려워. 시간차를 이거 아니야? 요거야 요거. 얘를 탁 쳤더니만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 종파야 횡파야? 행파. 자, 진동 방향을 봤더니면 얘 한 놈의 진동 방향은 위아래로 진동을 했지. 근데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누구한테 줬어? 얘한테 줬어. 그래서 얘가 진동 시작했어. 얘 에너지 누구한테 줬어? 얘한테. 얘 에너지 누구한테 줘? 얘한테. 얘한테.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진동은 위아래로 진동을 했다. 그러면 관계가 지금 방향의 관계가 몇 도를 이루고 있다? 수직을 이루고 있다. 이게 횡파란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횡파를 전체적으로 주먹이 내가 두 개뿐이 없어가지고 요거뿐이 못 보여줄 때 이 온몸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의 횡파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종파는 어떻게 되겠니? 종파는요, 얘를 쳤어. 그래서 얘가 진동을 했대. 종파를 표현하려면 지금 이 매질이 진동을 하기 시작했어. 에너지 누구한테 전달해야 돼? 얘가. 누구한테 줘야 돼? 옆에한테 주면 이게 횡파지 종파야? 똑같잖아. 얘를 줬더니 얘 진동 시작했어. 얘 에너지 누구한테 줘야 돼? 진동 방향에 있는 매질 얘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는 얘가 받아서 이렇게 진동을 하겠지. 아니면 얘를 쳐가지고 옆으로 쳤어. 근데 얘가 이렇게 진동을 했다고 쳐. 요번에는 진동 방향이 이 방향이지? 이거 종파로 나타내려면 얘 에너지 누구한테 줘야 돼? 이 방향으로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어. 얘가 에너지 받아서 진동하기 시작했어. 얘가 에너지 받아서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게 종파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종파의 파 구분이 되겠지? 자, 그러면 파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
파동의 구성 요소들. 알겠죠? 일단은 문자 이거 쓸게. 뭐라고 읽어요? 남다. 람다. 그리스 문자고요. 이건 그냥 F. 그 다음에 그냥 T. 그 다음에 A. 이 네 가지가 파동을 구성하는 일단 기본 요소야. 람다는 한글로 뭐라 그러냐? 파장. F는 진동수. T는 주기. A는 파동의 진폭. 저 T 대문자예요. 아니 소문자도 상관없어. 근데 대문자로 나타내지. 이게 파동의 구성 요소야. 파장, 진동수, 주기, 진폭. 알겠니? 자, 그러면 얘네들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동 A를 이미지로 나타냈다고 치자. 이런 파동이 있었대. 이게 A래. 알겠지? 파동 B를 이미지로 나타냈어. 이렇게 나타냈다고 치자. 둘 다 횡파를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A와 B의 가장 딱 봤을 때 차이점이, 확연한 차이점이 있잖아. 주기. 이거 이씨 어딜 봐서 죽이야? 맞다. 주기야. 응? 볼. 일단은 맞아. 간격이 A는 좀 어때요? 넓지. 얘는 간격이 좀 어때요? 좁아요. 좁단 말이야. 그때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파장. 파장이야, 파장. 우리가 파동에서 아까 이 매실 한 점을 때리면 얘가 진동을 한다 그랬잖아. 진동을 할 때 얘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겠지. 마루. 이 지점을 뭐라 그래? 마루. 얘가 진동을 하다가 최저점을 찍는 순간이 있겠지. 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매질의 한 점 모두 다 마루에서부터 골까지 계속 진동을 한단 말이야. 그게 연속적인 모습으로 사진이 찍히게 되겠지. 어쨌든 현재 이 그림에서 요 점을 우린 뭐라 그런다고? 마루. 마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최저점, 골. 요 점을 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요 점을 마루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루에서부터 다음 인접해 마루까지. 있는 마루까지의 요 거리, 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접해 있는 요 거리, 마루부터 마루까지 또는 골서부터 골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뭐라고 그런다? 이걸 파장 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파장은 마루에서부터 마루. 마루까지 또는 고래서 골.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파동을 이미지로 나타낸 A 파동과 B 파동에서 차이는 일단 눈에 보이는 차이는 뭐예요? 파장이 뭐하다? 다르다. A 파동은 파장이 길다. 길다. B는 파장이 짧다. 짧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지금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진동수 F 얘는 뭐냐? 진동수 말 그대로 진동수. 정의, 진동수의 정의야.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단위는 뭘 써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쓴다. 헤르츠가 단위야. F는 문자 표시 기호고. 그래서 A 파동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임의로 얘 파동의 진동수를 FA 예를 들어서 5Hz, FB 예를 들어서 20Hz 이렇게 표기했다고 치자. 그럼 뭔 뜻이니? A 파동은 1초에 5번 진동한다는 얘기야. 누가? 매질의 한 점 모두 다 한 놈만 보고 있을 때 얘가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한다는 얘기야? 5번 진동한다. 그게 5Hz야. 그러면 B 파동은 20Hz 1초에 몇 번 진동한다? 20번. 20번 진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진동수의 정의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주기 T는 정의가 뭐냐? 주기 T의 정의는 주기란 걸린 시간. 주기, 시간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떤 조건이 붙은 시간이야? 1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그 파동의 주기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자, 개념에서 그러면 살짝 떠올려 봐봐. A 파동이 5Hz래. 진동수가. 뜻은 뭐라고 5Hz 뜻이? 1초 동안 1초에 5번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만 가지고도 얘는 주기가 몇 초다라고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1초에 5번 진동한대. 그러면 얘 주기는 물어보면 0.2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리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몇 초 걸려? 5분의 1초 걸리겠지. 그럼 뭐 계산하면 0.2초가 되는 거고 그냥 분수로 나타내자. 5분의 1초? 이해돼? 그럼 B는요. 진동수가 20Hz래. 20분의 1 그러면 진동수 20Hz를 보고 얘 이 파동의 주기 알겠니 모르겠니? 안단 말이야. 얘 주기는 몇 초야? 20분의 1 20분의 1초야. 왜냐면 20Hz 뜻 자체가 뭐라고? 1초에 1초 동안 20번 20번 진동한대. 근데 주기란 뜻은 한 번 진동하는데 얼마 걸리니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주기가 20분의 1초가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써볼까? TA. A 파동의 주기는 5분의 1초. TB. B 파동의 주기는 몇 초? 20분의 1초. 아, 그러면 정의 자체가 진동수와 주기의 정의 자체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진동수와 주기는 반드시 어떤 파동이든지 간에 어떤 관계 있어야 된다? 역수 관계 있어야 된다. 진동수와 주기는 곱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 1 곱해서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그게 파동이야. 정의에서 추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식을 써볼까? 식은 T 곱하기 F는 얼마다? 1 1이다. 또는 T는 F분의 1이다. 또는 F는 T분의 1이다. 이 뜻을 지금 설명한 거라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진폭. 얘도 뜻 자체가 뭐예요? 진동하는 폭이란 뜻이야. 매질이 진동하는데 그 폭이 얼마만큼 폭을 가지고 진동하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자, 진자. 천장에 매달리는 추가 있다고 쳐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진동한다고 쳐요. 그러면 얘 진폭은 어디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까? 아니야. 얘 진동하기 전에 중심이 여기 있었잖아. 얘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중심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중심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리 또는 요거리를 진폭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파동도 매질이 원래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얘를 쳐가지고 띠용 진동한다고 치자. 그러면 얘의 진폭은 마루에서부터 골까지겠니? 아니에요. 얘 원래 있었던 자리가 중심에 여기 있었겠지. 여기서부터 골에서 마루, 골, 마루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진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야 돼? 중심서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 중심서부터 골까지 또는 중심서부터 마루까지. 그림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골이라면 요 거리의 절반, 요 거리 또는 요 거리를 진폭 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진폭은 마루에서부터 골까지의 수직거리 여기서 마루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수직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동해서 마루 골 거리를 얼마로 나누게 된다? 2로 나누면 진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마루에서부터 골까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파동의 요소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정리가 됐지? 됐어 안 됐어? 네. 네. 근데 파장의 정의가 좀 미흡해. 파장이 마루부터 마루까지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대.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이건 정의가 아니지. 그냥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가 그 파동의 파장에 해당됩니다 라고 파동을 이미지를 봤을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값인 거고, 파장의 정의는 이게 아니라 파장의 정의 다 마루부터 마루, 골부터 골 지우고 파장의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파장, 람다라고 하는 놈의 정의는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일의 진동 매질의 한 점이 1의 진 1회
진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전달되고 파동 에너지가 이동해 나가는 거니까 이게 파장의 정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니? 자,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주먹으로 설명할게. 얘를 쳤어. 그랬더니 얘가 진동을 시작하게 됐대. 그러면 얘가 진동을 하기 시작하면 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누구한테 전달한다고? 옆에 있는 놈. 횡파니까 옆에 있는 놈한테 전달했어. 그럼 얘가 진동하기 시작하겠지? 그럼 얘가 진동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또 매질이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진동하기 시작하겠지? 그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때 들어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한 거야. 잘 봐. 얘가 진동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얘가 이제 내려가는 동안에 옆에 있는 애들도 내려가고 옆에 있는 애들도 이제 내려가고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내려가려고 그럴 거고 내려갔다가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내려갔다가 또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얘가 띠용 진동하는 동안 얘가 처음에 받았던 에너지를 옆에 있는 애한테 전달해서 얘가 한번 여기까지 왔어. 진동했어. 이게 일의 진동이지. 골마루 중심 딱 왔을 때 그 에너지를 누군가는 저 멀리 있는 매질 한 점 누군가는 전달 이제 막 받았겠지? 전달 받았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막 골까 내려가. 진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전달 받은 애하고 처음 시작한 얘는 행동이 어떻게 돼야 돼? 네. 같아야 돼. 아. 행동이 같을 수준이 없잖아. 이해돼? 에너지가 전달받아서 이제 막 얘가 딱 한 번 진동해서 다시 반복하는 그 순간 처음 에너지를 전달받은 애는 이제 막 시작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와 얘는 같이 움직여야 돼. 그 거리. 그러면 얘는 마루가 된 순간 얘도 마루가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럼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에너지 전달 거리라는 뜻이야. 또는 얘가 골이었을 때 얘도 전달받은 딱 그만큼 전달받은 이 거리에 있는 애는 얘도 골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회 진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가 파장에 대한 정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정의들이 다 정리가 됐다면 우리는 파동에서 뭘 따질 거냐면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 파동의 본질은 매질이 진동하는 것도 본질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에너지가 전달하는 게 파동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너지의 전달 뭐가 있어야 돼? 속력이 있어야 돼. 파동의 속력. 파동의 속력 V. 에너지 전달 속력이란 뜻이에요. 다현아. 속력 계산 어떻게 하니? 그래, 그거 물어본 거야. 파동의 속력은 어쨌든 파동이라는 요거 빼면 그냥 속력 물어본 거예요. 네. 뭐든지 간에 속력은 뭐분의 뭐가 속력이에요?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속력이야. 그러면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면 이게 뭐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굳이 파동의 요소들을 네 가지 요소를 설명을 쭉 하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그럼 이 네 가지 요소들 중에서 시간에 해당되는 요소가 뭐야? 주기란 말이야. 주기. 걸린 시간. 얘잖아. 얘. 걸린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얘가 시간에 대한 정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동 거리에 해당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람다. 여기 이동한 거리라고 써 있잖아. 람다. 딱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이동 거리는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따라서 파동의 속력 V는요 T분의 람다. T분의 람다. 이게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는 식이야. 아시겠어요? 얘는 진동수 곱하기 람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왜? 요거 T분의 1이 F니까 역수관계니까. 알겠어요? 이게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는 식이다. 암기하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속력 계산하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지? 그러면 파동에서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은 주기, 이동거리는 파장, 주기분의 파장. 또는 그거를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네. 자,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206페이지 들어가지도 않았어. 배경 지식이야. 파동을 이해하기 위한. 그지? 왜 죽으려고 그래? 뭐 어려운 개념 설명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는 다 충분히 이해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파동에서 음파 소리를 잠깐 생각해보자. 음파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 일반적으로 남자의 목소리가 무슨 의미라고 표현해요? 저음. 여자의 목소리가 일반적으로 고음.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구분을 할 때 저음과 고음으로 구분을 하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저음은, 고음은 어떤 차이 때문에 저음과 고음이 구분이 되게 되는? 진동수야, 진동수. 우리가 소리를, 남자의 목소리 우리 통상 얘를 저음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자를 고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음과 저음으로 구분한다 이런 뜻은요, 진동수에 따라서 저음과 고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저음이란 얘기는 F가 진동수가 뭐하다? 작다. 여자가 고음이란 얘기는 진동수가 뭐하다? 크다. 뭐 사람의 목소리는요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 영역에서 형성이 됩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에서 형성이 돼. 알겠니? 그러면 20헤르츠 굉장히 저음이란 뜻이야. 일반적인 사람은 20헤르츠 못 내. 알겠어요? 2만 헤르츠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 중에서 굉장히 돌고래음, 고음이란 뜻이야. 아시겠죠? 이 영역에서 소리가 형성되고요. 이 진동수 영역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고요. 이 진동수를 우리는 표현상 가청 진동수 또는 가청 주파수, 주파수라는 얘기가 진동수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 저런 기본적인 단어들, 가청 주파수, 이거 뭔 줄 아니?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진동수가 크다 작다로 고음과 저음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평균 목소리의 진동수가 2000Hz라고 그냥 설정을 할게요. 어떤 목소리가 2000Hz의 여자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쳐요. 어떤 남자는 100Hz의 굉장히 저음을 내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자. 100Hz, 2000Hz. 진동수가 여자가 현재 지금 몇 배 크다는 얘기야? 20배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자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 중에서 속력은 누가 빨라? 그건 몰라요. 자, 속력을 계산하는 식이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F 람다로 계산한다 그랬잖아. 저 공식에 집어넣으면 진동수가 크면 속력이 뭐 하다는 얘기야? 빠르다 이런 뜻이 되겠지? 아, 그렇죠. 그지? 람다 모르죠. 그래서 하는 얘기야. 우리가 이 식만 드립다 외워버리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는 식은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계산한대.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오케이, 진동수와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구나. 그냥 빡 암기를 해버리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돼. 진동수가 크면 소리가 빠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야. 소리의 속력은 지금 여자의 목소리나 남자의 목소리가 진동수가 20배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목소리는 속력이 어떨까? 같아. 왜 같은 줄 아니? 그 얘기는 뭐예요? 소리라든가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아요. 조건에서 만약에 주어진 조건에서 주기가 주어졌고 파장이 주어졌어. 그러면 파동의 속력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진동수가 제시가 됐고 파장이 제시가 됐어. 곱해서 속력을 계산하면 돼. 그런데 그 앞에 매질. 생각해야 되는 거. 파동 에너지 누가 전달한다 그랬어? 매질이 전달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매질이 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력이 어떻게 되겠냐? 달라지게 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매질이 동일한 매질이라면 같고 전달되는 속력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고로 파동의 속력은 이미 누가 결정해놨다? 매질. 매질이. 아시겠어요?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알아두세요. 물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의 생각의 유연성을 갖게 하는 내용이긴 한 거고요. 파동의 속력 V는 매질의 종류 또는 매질의 상태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 시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는 진동수가 달라. 하지만 매질. 속력은? 공기. 동일한 공기 속에서 소리가 전달된다면 속력은 그렇죠. 어떻다? 같다. 야, 참고로 화장은 20분의 1인 거죠. 그러면. 그치, 만약에 얘가 지금 진동수가 남자의 목소리 진동수를 F라고 한다면 여자의 목소리는 이걸 몇 배 크다고? 20배. 그러면 20F라고 표기할 수가 있지. 네. 그러면 얘와 파장을 곱해서 속력 V가 계산되어져야 되는데 이 속력이나 어때야 된다고? 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얘 파장을 람다라고 본다면 남자의 파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20배 더. 20배 더 길어야 된다는 뜻이야. 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자, 적어도 근데 우리 물리를 지금 배우고 있고 이과생이잖아. 이 정도 이제 상식이야. 상식. 상식선에서 소리의 속력은 공기, 물, 유리 셋 중에서 어디서 가장 빨라? 공기, 물, 유리 중에서 어디서 소리의 속력이 가장 공기. 빠를까? 얘들을 이제 유리. 유리. 네, 이과생들 상식이야. 야, 이 정도 유리. 중학교 소리의 속력은요 유리. 공기일 때보다는 물에서 빠르고 어? 유리에서 더 빨라져요. 야, 상식이잖아. 왜? 진짜 왜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제부터 상식이야. 이게 어떻게 상식이에요? 야, 이씨. 세대 차이야 이거? 아빠 공기인데 이거 세대 차이야? 네. 나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상식이야. 상식 똑똑하시네요. 아니야, 세대 차이인 것 같아. 응? 세대 차이인 것 같아. 통상 공기에서 소리의 속력은요, 약 얼마의 속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 모르죠. 대략 약 300m/s. 대략. 뭐 문제 풀 때는 340m/s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우수리 떼고 300m/s가 소리의 속력이야. 공기에서. 그리고 이게 왜 상식이냐면 니들은 뭐 비행기 날아가는 속력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음속. 그래, 마하 1, 마하 2. 그럼 마하가 뭐야? 공기 아니야? 음속이야. 음속. 마하 1, 소리의 속력하고 같다는 뜻이야. 마하 2, 근데 소리 속력에 2배 빠르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뭐예요? 어? 그게 왜요? 그게 왜냐니? 관심이 없어? 아니. 네? 관심이 별로 없어? 아니 공기보다 그게 빠르다. 공기보다 연락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공기보다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력보다 빠르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야, 전투기가 마하 1, 음속의 속력을 내는 전투기를 만드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비행기가 마하 1의 속력에 도달을 하잖아. 그 속력으로 가잖아. 소닉 붐이 발생을 하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소닉 붐? 들어봤어요. 와, 그 탑건 봤죠? 이런 씨 상식 없는 분들. 탑건 봤어요. 소닉 붐이 뭔지 몰라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점점 속력을 높여가지고 이제 음속에 도달을 했어. 그러면 빵. 소닉 붐이 발생을 해. 그 소닉 붐이 뭐냐 이런 뜻이야. 야, 자동차도 F1 경기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지나갈 때 엔진 소리 어때? 세단 말이야. 하면서 지나갈 거 아니야. 자동차에서 나는 엔진 소리도 큰데 제트기에서 나는 그 엔진에서 발생되는 소리가 세겠니 안 세겠니? 센데 제트기의 속력이 소리의 속력하고 같다라는 걸 생각해봐. 어떤 느낌이야? 아? 얘가 제트기에 날아가는데 지금 소리의 속력과 같은데 여기서 빵 소리를 냈어. 엔진에서 매 순간 소리가 나겠지. 굉장히 굉음이 날 거란 말이야. 근데 소리가 빵 났는데 이 소리가 쫙 퍼져나가는 속력과 전투기가 날아가는 속력이 뭐하다고? 같아. 그러면 여기서 빵 해서 소리가 이렇게 날아갔을 때
얘는 거기까지 가 있어. 근데 매 순간마다 소리를 계속 발생을 하겠지. 계속 들려요. 그러면 이 제트기의 엔진 지점에서는 계속 꽝꽝꽝꽝 소리가 나는데 계속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잘 겹치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네. 그러면 이 제트기 엔진 부분에서는 소리와 매 순간 나는 소리들이 겹쳐지는 소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네. 알겠어요? 아, 그게 소닉붐이야. 그래서 그게 지면에 도달하게 되면 엄청난 소리로 꽝 소리가 나게 돼. 마치 대포 쏘는 소리처럼. 그래서 제트기가 음속을 돌파하는 그 시험 운전을 할 때 지상 근처에서 하면 큰일 나. 저공 비행하면서 음속에 돌파하잖아? 소닉붐이 그러면은 지면에 이제 도달했을 때 치고 올라. 아니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고마. 그치 고막 손상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집에 있는 유리창들이 다 어떻게 돼? 깨져요. 다 깨져버려. 민호는 장난 아니겠지. 여기 그리고 그 소닉붐 자체가 소리가 압축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네. 공기가 압축된 상태란 말이야. 장벽이야. 전투기가 그걸 뚫고 나가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마하 1을 돌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근데 마하 1 넘어서게 되면 이제 마하 2, 3 그거는 이제 그나마 좀 더 공기의 장벽. 이 상식이라고 상식. 중요한 건 공기에서 소리의 속력은 300m/s. 근데 공기보다 물에서 속력 빨라진다 그랬지. 물에서의 소리의 속력 얼마인 줄 아세요? 400. 4배 차이. 5배 차이 정도 나. 1500m/s. 알겠니? 소리는 그래. 소리는 그래. 알겠어요? 네, 근데 이 얘기 왜 꺼내느냐? 빛은 달라. 확실히 특별한 거. 빛은요, 소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 그랬니? 매질이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 빛이라고 했어. 전자기파. 그래서 빛은요, 매질이 아예 없는 진공에서 속력이 가장 뭐하다? 빠르다. 얘는 매질이 없을 때 빨라. 그래서 빛은 어디서 가장 빨라요? 진공에서 가장 빨라. 그리고 진공, 아무것도 없을 때 속력이나 빛이 공기를 지나고 있을 때 속력이나 거의 등가로 봅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진공에서의 속력이나 공기에서의 속력이나 그냥 같다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빛이 물에 들어가면 속력이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진다. 유리에 들어가면 더 느려진다. 다이아몬드에 들어가면 더 느려진다. 이런 차이가 있어. 알겠어요? 네. 그리고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얼마인지 이거 상식이잖아. 1. 얼마야? 이거 상식이야, 상식.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어. 통합과학 시간에도. 기억이 나죠. 그 단위가 있는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s고 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문자학교 C라고 나타내는 거야. MC 제곱 E 이퀄 MC 제곱. 특수상대성 이론. 거기서 C가 빛의 속력이야. 어쨌든 상식이야. 상식 아니야? 이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와.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고전 영화. 슈퍼맨. 요즘에는 뭐 슈퍼맨 뭐 여러 개 리메이크돼서 많이 나오지만 1970년대에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가 80년대 들어왔을 때 어렸을 때 슈퍼맨을 봤단 말이야. 극장에서 봤지.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슈퍼맨이 아직도 기억나. 여자친구를 잃어. 그래서 슈퍼맨이 열받아. 그래서 슈퍼맨이 시간을 뭐 하려고 해? 돌리려고 해. 영화 장면이야. 여자친구가 잃었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야겠다. 슈퍼맨이 물론 그 영화의 설정입니다. 음속으로 나나? 음속이 아니지. 빛의 속력으로 나와. 광속으로.
근데 거기 설정에서는 시간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지구의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광속으로.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을 어떻게? 거꾸로 돌려. 그래서 시간이 되돌아가는 설정이야.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막 무너졌던 댐이 다시 솟구쳐서 댐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설정이 있어. 이면서 빛의 속력으로 수렴이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3 곱하기 18승 미터/세컨드 그때 당시에는 저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빛의 속력으로 날아가면 1초에 지구 둘레를 몇 바퀴 돈다라는 게 그래 7바퀴 반이야. 대략 7바퀴 반. 알겠어요? 지구 둘레가 몇 킬로인지 아니? 3 약 4만 킬로야. 약 4만 킬로. 그러면 7바퀴면은 몇만 킬로야? 28만 킬로지? 거기다가 반. 약 30만. 3 곱하기 10의 8승이 30만 킬로미터/세컨드라는 뜻이야. 30만 킬로미터. 알겠어요? 하여튼 세대 차이야. 세대 차이. 난 그걸 보면서 우와 빛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단 얘기야? 1초 거리면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얘기네? 이러면서 이제 감명을 받았지. 어쨌든 상식이야. 진공에서 가장 빠르다. 소리의 속력하고 빛의 속력이 다르다. 알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이제 쭉 나왔는데 오늘은 저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음파도 소리도 진동수에 따라서 고음과 저음으로 나누듯이 빛도 진동수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빛도 전자기파도 진동수가 작은 빛이 있어. 점점 진동수가 커지는 관계로 빛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돼. 빛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빛을 뭐라 그러냐? 전파라고 얘기를 한다. 진동수가 전파보다 이제 좀 진동수가 커지면 무슨 파라 그럴까? 이 정도까지도 상식인데 상식이 무너진 녀석들. 전파 다음에 진동수 많은 걸 마이크로파. 보다 진동수가 많아지면 적외선. 보다 진동수가 많아지면 가시광선. 보다 진동수가 많아지면 저에선 오케이. 보다 진동수가 많아지면 엑스레이, X선. 보다 진동수가 많았으면 감마선. 이렇게 진동수에 따라서 빛을 나누게 됩니다. 아시겠죠? 전파는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사용되는 게 전파야? 핸드폰 디지털 기기 우리 무선 통신할 때 사용되는 게 전파예요. 뭐 라디오, 핸드폰 이런 무선 통신할 때 사용되는 게 전파고 마이크로파는 어디에 이용돼? 니들 오늘도 한번 썼을 거야. 아니면 어제.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에 쓰는 게 마이크로파야. 전자레인지 뿅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이크로파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적외선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적외선을 뿜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빛을 내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빛나는 존재들이야. 기죽지 마. 빛 많이 내. 체온 높잖아? 빛 많이 내고 있어. 체온이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 뿜뿜. 알겠어요? 지구도 빛내 안 내? 빛내. 지구도 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구도 우주 공간에 뭘 방출해? 적외선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구가 우주로 뿜어내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 그러는데 적외선이야. 열이니까. 알겠죠?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적외선은 다른 말로 열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나타내는 선, 빛이니까.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이제 비로소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이야. 그러면 가시광선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진동수 가장 작은 놈이 누구야? 그 순서 그대로 우리가 외운 거야. 이 순서야. 이쪽으로 갈수록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갈수록 진동수가 뭐한 빛이다? 짧아. 진동수가 길어지는. 길다 짧다가 아니잖아. 진동수가 많은 빛이다. 알겠지? 빨초파는 빛의 3원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에너지가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고 X선, 뼈 사진 찍는 데 사용되는 거고, 감마선, 암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여기까지 알겠지?
뭐 대충 이래. 대충 이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얼마라고? C 1C C라 그랬어요. 알겠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고 했는데 이 속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전파야, X선이야, 가시광선이야, 누구야? 저쪽 어? 다라고 다. 모든 빛들이 다. 진공에서는 C의 속력을 갖는다고. 소리도 남자의 목소리든 여자의 목소리든 진동수가 크든 작든 간에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공기에서의 소리 속력은 300m/s로 동일하듯이 빛도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얘든 다 속력이 다 C로 같다는 뜻이야. 이 얘기는 뭐니? 이 방향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 그랬지. 그럼 이 방향으로 갈수록 뭐가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아, 또 까먹었어. 화장 F 곱하기 람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커지면 람다는 뭐 해야 돼? 짧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파가 파장이 가장 뭐한 빛이야? 길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 뭐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짧아져야 돼. 파장이 짧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파동을 나가기 위한 기본 배경 지식 하는 게 거의 1시간 걸립니다. 됐어요? 자, 요거까지 하고 이제 끝낼 거야. 시간이 5분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206페이지 보게 되면 파동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네. 파동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두 종류가 나타났어. 그지? 같은 거 두 번 그린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 그래프 항상 보게 되면 뭐부터 확인하라고? X축 Y축 그리고 루트인으로 습관적으로 혼잣말 하세요. X축과 Y축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그래프가 X축이 뭐예요? 위 변이 네. Y축은 뭐라고 돼 있어? 위치. 위치 보자마자 변이 위치 그래프구나. 반대 변이 위치 반대? 상관없어. 둘 다 위치야. 변이나 위치나 같은 말이잖아. 책에 여기 위치라고 돼 있고 변이라고 돼 있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제발 좀 들여다. 그래프가 나타났다. X축, Y축 일단 되뇌이세요. 변이 위치 그래프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X축이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지 않다고! 시간 그러니까 되뇌이라고! 한번 되뇌이면 다르다라는 게 입으로 나올 때 벌써 다르다라는 게 탁 튈 거 아니야. 얘는 시간 변이 그래프야. 네. 첫 번째 그래프는 위치 변이 그래프고 달라요. 알겠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얘도 뭐 대충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말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까? 자, 둘 다 얘는 결국 지금 X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 그래프 X축에. X축은 뭐예요? 시간 아니잖아. 위치 또는 거리에 대한 개념이잖아. 위치가 단위가 미터잖아. 길이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얘가 뭐야 그래서? 화장. 파장이야. 파장 람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 얘가 X축이 거리가 아니잖아.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파동의 구성 요소 중에서 시간에 해당되는 요소가 뭐야? 주기. 얘는 주기야. 개념이 다르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위치 변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정보, 파동의 뭐 진동수, 주기, 파장, 진폭 중에서 뽑아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 뭐야? 일단 파장할 수 있지. X축이 파장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뭐라고 그런다고? 진폭 A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뭐 할 수 있어?
진동수 알아? 몰라. 진동수나 주기 알려면 시간에 대한 필요해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 시간이 없잖아. 진동수 주기 알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주기 알지? 진동술. 주기 알면 당연히 분의 1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F. 진동수 나오지? 그러니까 얘 안다는 얘기 얘 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폭 알지? 그지? 속도? 몰라요. 속도 어떻게 계산해? 속도는 파장을 알아야지만 속도 알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파장 알아 몰라? 알 수가 없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만 주어졌을 때는 속도 계산할 수 없어요. 얘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계산할 수 없고 얘는 가장. 파장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봐봐. 파란색 그래프로 흰색 그래프가 파란색 파동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0.5초 후에 흰색이 파란색으로 나타났다. 이러면 속도 계산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이러면 속도 계산할 수 있어. 왜? 시간이 좋으니까. 시간이 알 수 있으니까. 자, 봐. 뭔 말이에요? 0.5초 후에 흰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됐다고 쳐요. 알겠지? 아 이동. 내가 질문이야. 그러면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야? 0.5초. 0.5초 같은 소리? 다시? 주기란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어. 아 자, 요 점이 0.5초 후에 어디가 있다는 얘기니? 반. 파란색 알죠? 화장품. 파란색 깔래. 아. 내가 진동을 제자리에서 진동한다고 그랬잖아. 옆으로 안 간다고! 아. 얘 위아래로만 진동한다고! 줄기가. 근데 파란색으로 되는 0.5초 뜻하는 얘기는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0.5초 걸렸다라는 걸 제시해 준 거야. 아. 그러면 올라가는데도 당연히 몇 초 걸려. 그러면 이게 한 번 진동 안 했냐? 이게 주기일 거고 1초. 1초겠네. 오. 아시겠어요? 만약에 얘가 0.2초 후의 모습이다고 하면 파동의 주기는 몇 초야? 0.4초가 되겠지. 왜냐면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0.2초 걸렸다 이런 뜻이 되는 아 거니까. 같이 올라갈 때도.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것까지 표시가 되면 이제 비로소 주기를 알 수가 있고 주기를 알면 파장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T분의 람. T분의 람다로 계산하든가 F. F 곱하기 람다로 계산해서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고. 이해돼 안 돼? 됐어요? 시간이 몇 분이냐? 더 나가면 니들 죽으려고 그러겠지? 오늘 어? F는 여기서 흔들린 횟수. 진동수는 매질 한 점만 봤을 때 1초에 몇 번 떨리는지를 본 거를 진동수라고 한다. T는 한 번 떨리는. 근데 그 시간. T는 얘가 한 번 떨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아시겠나요? 네. 강아지들. 이 파동이 이동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니? 이쪽으로 가고 있니? 당연히 알 수 없지. 그냥 어느 순간 포착했는데 이렇게 찍혔는데 이게 이쪽으로 갈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알겠니? 모르겠니? 모르겠지. 근데 만약에 봐. 예로부터 잠깐 후에 다시 찍었더니만 파동이 이렇게 찍혔대. 그럼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야? 당연히 X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지.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안 돼? 왜요? 되지? 그 얘기는 봐. 흰색 그래프의 요 점, 매질의 한 점이 노란색으로 지금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얘는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이해돼야 안 돼요? 네. 괜찮아. 어? 그래요? 내가 뭘 질문할 거냐면 지금 위치 변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어떤 파동이 어느 순간을 봤더니 이렇게 보였대. 보였는데 요 한 점을 지금 A점이라고 하자. 지금 사진을 찍었을 때 A는 지금 여기서 찍혔다는 얘기야. 이 중간점 딱 중앙에 있을 때 찍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얘 운동 방향, 속도를 봤더니만 얘는 현재 내려가는 중에 찍혔대. 그러니까 얘가 현재 여기서 찍히긴 했지만 운동 상태가 내려가는 상태였대. 이것까지 제시를 해줬어.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X 방향? 그걸 물어본다고. 알겠니? 얘가 내려가는 방향이었다면 그냥 잠깐 지나면 사진 다시 찍으면 얘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뜻이야. 내려가서 여기에 찍혀야 된다는 뜻이야. 아, 알겠어요? 아, 그러면 이 파동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야. 만약에 얘가 사진 찍혔는데 얘가 올라가는 중에 운동 속도를 가지고 있었대. 올라가는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었대. 그러면 얘는 잠깐 지나면 올라간 상태에서 사진 찍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올라간 상태에서 사진 찍으려면 전체 파동은 이 모양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 이해됐어요? 예. 파동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야. 어,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